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철로 된 대문, 침입 흔적 전혀 없고 파손 흔적도 없고요. 여기서 여기 높이 그 높이에 애가 다칠까 봐 그걸 놓지 못했다는 게 진짜. 블랙 악마를 보았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3년 12월 29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은 당시 잠겨 있었고요. 아파트 복도와 연결된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아파트 구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아파트의 그러니까 현관 대문이 그리고 거실에 있는 창문 모두 다 잠겨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여기서 사망한 일가족. 과연 누가 대체 이 세 사람을 숨지게 했을까요? 자, 이 사건의 진실 2003년 12월 29일 그날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낮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러 잠깐 들리긴 했어요. 아마 오전쯤? 오전이 확실합니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가고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최후의 목격자라는 말인데. 지금 저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세한 거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피해자가 자살이 아니라면 면식범에 의한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친구분도 충분히 용의선상에 오르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범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을 서슴없이 드나들 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슬픔에 빠진 연기를 했고 그리고 태연하게 유가족들을 위로까지 한 파렴치한입니다. 네,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여고 동창생 절친이었던 이 씨입니다. 현장에서는 그 남편하고 여성이 굉장히 막 고함을 치면서 울고 또 약간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잠깐 제가 기억이 나고요. 사망한 여성의 친정 식구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까워 보여서 정말 친한 친구구나라고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의심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씨의 추악한 속내,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내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생전에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친구를 왜 죽였습니까? 가족처럼 챙겼다고요? 그거 다 가식이었어요. 내가 결혼 못했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선 험담했다고요. 아니 무슨 동창이라는 애가 맨날 같이 남의 집을 그렇게 들락거리고 그런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뭐길래 남의 남편 배웅을 하고 그래 예편네 모냥. 아니 남들이 보면 우리 이누아범이 두 집 살림하는 줄 알겠어. 아유 설마요. 납작이 두꺼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사실 이 장면은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진술을 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본인이 자주 찾아가던
가는 것을 두고 그 피해자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자신을 경계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하면서도 계속 그 집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 전에는 두 사람이 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만났다는데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또 뭐 그 시절의 추억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통된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왕래하는 정도로 그렇게 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피해자의 아들은 이 씨를 이모라고 불렀대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살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구한테. 네. 근데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애들까지 살해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피의자 이 씨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이 왜 죽였어요?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어차피 엄마가 죽고 나면 저 아이들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보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런 자신의 그 주장과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이 씨 범행이 더 경악스러운 이유는 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범행을 위해 몇 달에 걸쳐 그 집을 드나들며 사전 답사도 하고 준비했어요. 친구나 아이 앞에선 친밀한 척 웃어줬지만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범행을 시뮬레이션해보며 계획을 고치고 또 수정했죠. 어머. 또 페트병을 좀 왜 또 저기다 거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이 빨랫줄에 자국이 남게 되죠. 그것을 이제 남지 않게 하려고 페트병을 저렇게 오려가지고 문틀에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더 좀 충격적인 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간 살인이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범행을 준비했던 이 씨의 어떤 수첩 메모를 확인했는데 그걸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준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범행을 실행하려면은 그 자신이 생각한 그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고요. 또 집을 갔는데 오늘 하자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취소하고 그 다음으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범행을 하려다가 미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살해할 때 사용한 빨랫줄, 뭐 뜨개질 도구, 또 피해자들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보자기, 뭐 비닐봉지, 치마 이런 모든 그 범행에 쓰인 대부분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위장을 하는 그런 계획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욕실에 있는 수건 2장 및 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있는 비닐봉지가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작은 방 책상 밑에서 뜨개질 도구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내요. 집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이게 범행 당시에 이 씨는 피해자에게 깜짝 쇼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작은 방 앞까지 걸어오도록 유인을 하는데 유인을 하면서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고무줄 치마를 씌우고 그리고 올가미를 걸어놓은 거였어요. 이제 목을 올가미 거는 순간에도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노는 너무나도 재미난 놀이 시간으로 알았겠죠. 아이의 사망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조그마한 작은 생명을 몇 번의 폭력적인 행위로 가슴과 목을 밟고 누르고 이런 행위로 마지막 숨을 끊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들 혹시라도 살아나서 증언을 할까봐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심정만으로 이 사건의 모든 걸 이해하거나 이유로 얘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딸이었어야 했는데. 뭐라고? 너무 이쁘다고. 보통 첫애가 아빠 닮는다는데 우리 집은 완전 거꾸로 됐다니까. 이따가 저녁 먹고 갈 거지? 아니, 나 약속 있어. 아, 그래? 요즘 좀 바쁜가 보네. 예전처럼 같이 저녁 먹기도 힘들고. 설마 너 요즘 누구 만나? 그러고 보니 이 집에 옷차림 좀 보게. 뭐야? 누군지 소개 좀 해줘. 애들 아빠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 더 좋고. 그래? 뭐 그럼 좀 놀라긴 하겠다. 남편 왔어. 하루에도 12번씩 다 까발리고 가정을 깨놓을까도 생각했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침대 옆에 명함 지갑 놓고 갔더라. 지난번 호텔에선 뭐가 급하다고 양말까지 빼먹고 가더니 이번엔 내가 챙겼으니 찾지 말라고요. 급한 거면 내일이라도 몰래 놓고 오고. 이런 반전이 그럼 이 일들이 그 내연 관계가 들통날까 봐 저지른 일인 건가요? 근데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씨가 이제 그 피해자 남편한테 집착이 굉장히 심해서 좀 부적절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구속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도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첩에다가 자기 그 재산을 죽고 나면 그 남편한테 남기겠다. 이런 뭐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글까지 적어놓기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집착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뭐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방에 있는 뭐 식기나 아내의 영역들을 자기가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씨는 어떻게 검거가 되었나요? 자,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자.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입니다. 사망 당시에 피해자는 이 오른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이 종이 조각은 앞서 얘기한 페트병으로 만든 범행 도구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끈을 더듬고 잡는 과정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이 조각은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 제3자가 왔었다라고 추려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건은 피해자들 사망 추정 시간이 있죠. 오후 5시 전후에 이 집을 과연 그렇다면 누가 왔느냐를 밝히는 것이 지금 가장 유력한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오후 3시경에
피해자의 집이 있던 7층에서 내리는 한 사람을 포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씨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씨가 오후 3시경 7층에 내리는 엘리베이터의 CCTV를 확인을 하죠.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뭐 오전에 피해자들하고 와서 놀다가 금방 집으로 갔다라고 했지만 완벽한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가지고 검거가 된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자백은 받았지만 48시간 안에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수사관들은 이 씨가 범인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거죠.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 계속 자신의 옷으로 옷소매로 손을 가리는 이런 감추려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이제 움츠린 자세로 있다 보니 수사관들이 이 장면을 그냥 놓치질 않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뭔가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 있네요. 가느다란 뭐 선 같은 게 보여요. 예, 이게 이 씨의 손 사진입니다. 손 사진인데 그 자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하게 된 단서가 되는데요. 이제 줄을 3개, 정말 체중을 이길 만큼 3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본인도 힘이 없으니까 줄을 한번 감았던 거예요. 사람의 체중을 오랫동안 지탱을 하다 보니까 그 흔적이 그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떤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죠.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종이 조각. 네. 이 같은 종이 조각이 바로 이 씨의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만든 페트병 조각이 이 씨의 자취집에서 발견이 된 거죠.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또 모든 범죄 계획이 수록되어 있던 이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사건이 당시 이제 몇 달 전부터 범행 도구, 그다음에 범행 수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일일이 그려놨습니다. 이 제가 조사 과정에서 저도 이 압수한 이 자료를 봤는데 치밀하다기보다는 아주 실패를 우려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여러 차례 자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 안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언동까지 보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정신병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뭐 어떤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이번에도 역시나 참여나 뭐 반성 이런 거 네.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죄값을 제대로 좀 어떻게 치렀나요? 어떻게? 근데 뭐 검찰은 당연히 피고인 이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근데 재판부 역시나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가 구형한 극형 역시 뭐 고려함이 상당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 항고를 했는데 결국 원심이 확정됐고요. 이 씨는 현재 무기수로 18년째 형을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살인범 이 씨는 모든 범행이 탄로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환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부정하면서 그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블랙 마치겠습니다. 죽은 친구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왜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걔가 다 자초한 거라고요. 피해자는 끝까지 당신을
친구라고 믿었어요. 친구? 걔가 옛날에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나 비참한데 걔만 행복한 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걔보다 못한 게 없는데 세상은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내가 갖고 싶은 건 전부 걔가 가졌다고요. 전부 다 처음부터 내 거였어야 했어요. 전부 다.